최근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가 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테슬라 상용 버전 기준 자율주행 기술력은 글로벌 하위권으로 랭킹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현황 그리고 기업별 기술 격차 수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레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SA에서 정의한 SA J3016 표준에 따라서 매겨지게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단계, 운전자의 개입 필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0부터 5까지 레벨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수동운전이 레벨 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조향이나 감속, 가속을 통하는 보조 수준의 레벨을 레벨 1이라고 하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레벨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자율주행의 경쟁은 실질적으로 레벨 5 완전 자동화 단계를 누가 가장 먼저 인증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고 그 격차가 다른 기업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의 여부가 현재 자율주행 시장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래시장 승자를 구분하려면 상용화 버전에 탑재하고 있는 기술 수준과 앞으로 출시 예정인 기술 수준을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상용화 버전 기준으로는 레벨 2에 머물러 있지만 이는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빨랐던 2015년도 출시 기술이었기 때문에 격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이후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 상향 조치가 좀 미약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업계 하위권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레벨 3,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수준, 중국의 바이두 자율주행 차량 아폴로 프로젝트 레벨 4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자율주행의 레벨 자체는 지원하는 자율주행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기술적 안정성이나 완성도를 포함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차량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볼 부분이 레벨 5 수준의 실질적인 공개 예정 시점이죠. 현재 기준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가장 발표가 빨랐고 실제로 상용화 예정 시점도 이르면 2025년으로 잡고 있죠. 계획안대로라면은 바이두의 레벨 5 예정 연도인 25에서 26년도보다 1년 정도 빠를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의 기술적 완성도를 감안했을 때 약 2년 정도 테슬라가 더 빠르게 시장 상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 규제의 완화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과한 정책 배팅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가 자율주행 법안 완화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테슬라에게 있어서 추후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은 정부의 자율주행 승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웨이모, 크루즈가 일부 주에서 이미 상용화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법안은 사실상 테스트 주행 수준일 뿐 상용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자율주행의 실질적인 승인이 있어야 상용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부 주도 하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국 대비 매출 형성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일정 수준 기술에 도달한다라면 빠른 규제 완화를 거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자율주행을 출시한 기업들의 기술력을 비교해보면 기업별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이 좀 상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대표적으로 센서 방식과 비전 방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외의 전파를 통한 인식, 비전은 가시광선 범위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철저히 카메라와 AI를 기반으로 한 가시광선 범위의 인식을 통한 기술로 인식의 방식을 철저히 카메라에 의존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이 특이점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기술 상용화에 있어서 단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이 개발 방향의 특이점입니다. 그 외에 웨이모, 크루즈, 바이두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레이더 등 기타 장비를 동원해서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이 부분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디바이스를 통한 완성도 향상의 단계 대신에 AI를 통한 외부 인식 능력이 일정 수준에 오른 이후에 바로 완전 자동화를 출시하고자 하는 의지로 분석이 됩니다. 이제 기업별 실제 각 약점을 나눠보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프로토타입은 운영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안정성과 규제 완화의 장벽에는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비용이 하나의 문제인 만큼 상용화 시 테슬라가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선 유리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해외 시장 진출할 기술력 자체는 아니라는 평가가 강합니다. 시장 변화에 대해서 보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까지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 뺏기면서 사실상 시장 점유율을 강탈당하고 있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 자율주행 기술의 실질적 상용화를 테슬라의 돌파구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국의 상용화 시점 격차 2년 이상 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에도 완성도 문제로 해외 시장 수출에는 분명히 장벽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중국의 모습을 감안할 때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사고율을 감안하더라도 규제는 미국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될 시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앞지르다가 중국의 통계와 기술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재역전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보였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머스크는 정치적 권력을 활용해서 다른 기업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상 블랙콘트 에코티였습니다.